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네, 밖에서 들어보니까 골프 치세요? 그러니까 골프 안 치는데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올 때 이렇게 골프장이 아닌 곳에 오면은 꼭 이제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고 골프를 이제 쳐야 하나?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참 모임이 막 금지가 되면서 비즈니스 미팅도 어떤 술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트인 공간인 필드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스윙을 알려드린다든지 뭐 필드에서 유용한 정말 실전 드릴 같은 거, 실전 꿀팁을 알려드린다든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프를 치시더라도 혹은 치지 않더라도 좀 유용하고 솔깃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나는 지금 골프를 치고 있거나 혹은 치실 의향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상당 부분 뒤에 한 번은 두 손을 만세. 그럼 난 절대 안 치겠다. 없으실 걸로 압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정말 맞습니다. 목을 쳤죠. 목차입니다. 네. 일단 저 방다솔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선수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할 건 다 했습니다. 뭐 한국여자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우승도 하고 또 서울대표 단체전 금메달도 땄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고 바로 20살에 코치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21살에 이제 SBS 골프 채널에 최연소로 공채 입사하게 됐고 지금까지 만 10년을 이제 미디어 프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칼럼도 한 500편 정도 썼던 것 같고 유튜브 채널, 뭐 골프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생방송을 매주 하는 걸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진짜 너무너무 지친다. 해가지고 지금 1년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내년부터 다시 채널에서도 활동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 많이 찍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뻐꾸기 김구라 골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예능 본다고 그렇게 재밌을까요?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왜냐면 뭐 노래 부르는 아이돌 우리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김구라 씨가 골프로 예능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프를 치시는 분도 혹은 치지 않는 분들도 골프 유튜브 생태계가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셔서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뒤에 뭐 장수연 프로, 김지연 프로 뭐 있고 신지혜, 김세영, 양수진 여기에 방다솔만 하얀 배경으로 있죠. 다른 분들은 이제 1부터 가서 글로벌하게 잘 뻗어나가는 유명한 선수가 됐고 저는 미디어 프로로서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 깊은 대회에서 저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또 해주셔서 나름 골프계에서는 좀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저희 이제 처음에는 골프 장비를 고르는 법이 아니라 스코어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분야가 아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골프 장비를 고르는 방법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골프채를 처음부터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그렇게 골프 장비를 몇백 단위를 주고 샀는데 그 골프 장비를 끝까지 이렇게 오래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제 한두 마디씩 하게 됩니다. 이거를 왜 샀냐?
이 돈을 주고 이걸 샀단 말이야? 너 호구 잡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프로샵에 가면, 잘 알고 가면, 내가 딱 모델을 딱 찍어서 가면, 그거를 정말 잘 구해주세요. 그리고 할인도 해주고 또 오세요. 이렇게 기존 고객으로 많이, 이제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초보인데요. 골프채를 좀 사러 왔어요 하면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악성 재고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다면 본인이 골프를 치더라도 혹은 치지 않더라도 주변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게 아이언이에요. 아이언인 말 그대로 아이언이에요. 쇳덩어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번호가 다 있는데, 아이언은 번호가 다 있는데 5, 6, 7, 8, 9, P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언들인데요. 아이언을 사려고 하면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안 좋은 기준은 아니고요. 이것들은 생김새가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데 설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은 골프채냐? 그럼 나한테 가장 맞는 골프채를 선택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걸 생김새를 보고 고를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머슬백 아이언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매끈해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뒷면인데요. 뒷면이 지금처럼 굉장히 매끄럽고 아주 심플해서 초보자분들, 이제 특히 멋내기 좋아하는 분들, 이거 좀 시크한데? 이러고 사온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들은 오늘 이제 문경돈 프로님이 제가 굉장히 친한 프로님인데 SBS 골프에서 역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프로님이세요. 오늘 방금 인스타 열면은 이제 그분이 피드한 게 막 올라와 있어요. 딱 이걸 찍어놓고 머슬백 아이언. 저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역시 아마추어 골퍼들의 도전 정신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프로님들도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이 머슬백을 좀 두려워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매끄럽고 심플하고 시크한 이 디자인만 보고 이걸 선택하신다면 엘보, 갈비뼈 등등이 부러지거나 다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공이 안 뜨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이언이 이게 단면이 페이스 앞면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나가나? 요게 지금 페이스 앞면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뒷면이에요. 근데 요 앞면과 뒷면이 굉장히 가깝고 특히 이 뒷부분이 아주 얇을수록, 그러니까 뒷면과 앞면이 가까울수록 앞중심 설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 페이스 앞면이 무거운 걸 뜻해요. 근데 그거는 치면 공이 잘 안 뜨는 특성이 있어요. 대신 직진성이 좋아요. 앞에 무게중심이 꽉 차 있으니까 딱 때렸을 때 공을 빠르게 찌그러뜨렸다가 빠르게 탁 이제 반발력이 좋게 하는 아주 무게를 실어 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언인데요. 그렇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그러니까 원심력이 많이 센 사람들은 그것을 잘 쳐서 공을 쫙 띄어내는데 보통의 여성 골퍼나 혹은 아마추어 남성 골퍼가 이것들을 가지고 충분한 채공 시간을 만들어내기에는 전혀 적합한 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이걸 고르셨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프로 정도, 여자 프로님들도 머슬백 아이언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고 뒤가 이렇게 심플하다, 밑에 면이 이렇게 얇다 이러신 것들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슬백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캐비티백입니다. 이제 머슬백 처음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처음 이제 아이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말 심플한 머슬백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가 이제 조금 더 진화가 되기 시작해요. 뭐냐면 페이스가 얇아지면서, 그러면 똑같은 300g의 헤드 무게인데 페이스 쪽을 더 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중량이 조금 남잖아요. 조금 더 이제 덜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이 철 주변에다가 이렇게 덧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뒤에가. 이제 이게 캐비티백이라는 건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뒷면과 앞면이 가까울수록
낮게 뜬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뒷면이 조금 더 페이스보다 더 넓어졌죠? 그러면 약간 중심 설계가 뒤로 왔다는 거예요. 뒤로 오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뒤로 약간 중심 설계가 좀 빠져 있을수록 공을 때렸을 때 공이 많이 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조금 편안한 체예요. 뭐보다? 머슬백보다. 머슬백보다는 조금 더 편해졌고 이것들은 이제 옛날에 지금도 물론 사랑받는 체지만 10몇 년 전에 굉장히 포지드, 단조 아이언, 그러니까 좀 단조 주조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옛날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클럽인데요. 이 이후에 더 진보되고 더 진화된 클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 부분은 조금 클래식하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비슷해요. 노력만큼 결과를 도출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컨트롤도 조금 될 수 있는 중상급자, 초중상급자를 가리지 않지만 어쨌든 아주 초급은 아닌 한 초중급자 정도의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체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사셔도 실패는 아니에요. 머슬백 사왔다? 악성 제거 또 맡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캐비티백 정도는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가 이게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중공 구조입니다. 이게 더 재밌는데요. 이 중공 구조는요, 머슬백을 갖고 싶은 그 열망과 뒤에 뒷중심 설계로 많이 이제 무게 중심을 뺀 다음에 띄워내고 싶은 그 기능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캐비티백 아닌가 하는데요. 안에는 저렇게 싹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충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요. 아주 그 소프트한 젤 같은 형식의 보충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중공 구조 주세요 하면은 기능적으로 거리도 많이 나가고 디자인성도 조금 매끄럽고 예쁜. 그래서 요즘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PXG라고 여러분 아세요? 아실 분들은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인기가 많고 이게 원래는 미국체인데요. 한국이 PXG의 이제 그 로고를 가지고 왔나? 그래서 어페럴로 입혀서 역수입을 하고 있는 아주 효자 브랜드예요. 그래서 PXG 어페럴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추면 벌당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백화점에서 못 사죠. 굉장히 비싼 채고 어페럴이 유명해져서 이제 클럽까지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PXG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중공구조의 이 브랜드예요. 0311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XG 이거는 이제 강의랑 별개로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레이크사이드, 용인 레이크사이드 CC에 이제 공을 치러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 전에 삼성이 이제 인수를 해서 굉장히 그린 컨디션도 좋고, 아주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서비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모델 같은 네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PX를 쫙 빼입고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1번으로 이제 티박스에 티샷을 준비하러 가는데 걸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캐디 언니가 본인 이제 손님인 줄 아니까 막 너무 감동했대요. 우리 회원님 이제 네 분이 오시는데 선수 같다. 그리고 너무 멋있다. 오늘 일 좀 쉽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쇼핑백을 이렇게 들고 나오더래요. 쇼핑백 2개를 묵직하게 몸 좋은 네 분이. 그래서 누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설렜대요. 근데 딱 보니까 로스트볼 2박스를 이렇게 들고 나오더래요. 공 많이 갖고 왔으니까 공 찾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 처음 머리 올리러 나왔다고. 요즘 이제 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요즘 끌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좀 연령이 어리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가끔 헷갈려요. 저분은 프로님인가 하면은 이제 남자 모델 무리들이 막 이렇게 와서 머리 올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들어서 언니가 되게 힘들었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국조까지 봤어요. 이제
중공구조는 안에를 비게 만들어서 뒷중심으로 아예 빼가지고요. 좀 뭉툭하고 타감과 타성이 안 좋아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뭐 어쨌든 디자인성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단점을 많이 커버가 된 거라면 이 부분은 이제 언더컷이에요. 똑같이 헤드 페이스보다 뒤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면 소를 보면은 아주 두껍고 동글동글한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지금 보이시는 여기 요 부분을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이 완전 꽉 찬 채로 안을 파내지 않고 이렇게 크게 만들면 중량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쇽 판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언더컷 제품을 저는 초보자 혹은 초중급자들에게 혹은 시니어 여성 아이들에게 추천해요. 가장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혼마, 지금 혼마 아이언 5스타, 그 다음에 저기 마제스티도 지금 서블라임 가장 비싼 브랜드만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잭시오도 잭시오 프라임. 이 세 개가 아마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고 좀 프리미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들은 프리미엄이라서 공이 잘 맞고 잘 뜨는 게 아니라요. 언더컷 디자인이라서 잘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프리미엄을 꼭 사야 된다? 아닙니다. 그냥 언더컷의 디자인을 채택했다면 어떤 종류의 디자인보다 가장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연습량이 특히 없거나 손목힘이 약하시는 분들은 좀 대도 떠요. 그냥 대기만 하면 띄워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더컷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초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좋으시고 너무 이런 힘이 막 좋아요. 힘이 좋으시고 평균적으로 드라이버 기준 한 95마일 이상 휙휙 친다 하시면은 이런 거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채공 시간이 길고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공이 너무 날아다녀서 구질 자체가 좋지는 않고요. 한 90마일 미만 80마일에서 90마일 사이가 보통의 이제 남성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드라이버 스윙을 하시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언더컷 제품이나 조금 욕심내신다면 캐비티백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그냥 언더컷 제품 아니면 중공구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여성분들은 다 언더컷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뒤에가 너무 심플하다 하시면은 중공구조가 아니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디자인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조금 기억하셨다가 지금 제가 자료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서 프린트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구매하시거나 혹은 자녀 주변에서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가서 말씀만 좀 해보셔도 프로샵에서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예, 악성 재고. 네, 이렇게 언더컷을 좀 단면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뒷중심, 뭐 저중심 이러니까 좀 헷갈린데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뒤에가 앞에보다 이렇게 뒤에 빠지면 뒷중심이고요. 위로 앞에 가면은 탄도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밑으로 저중심, 뒷중심, 무게중심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많이 뜨고 편안해요. 그래서 이 밑에가 좀 도톰한 것들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땅 쳤을 때 그 미국권, 유럽권 이쪽 서양 쪽은 타감이 더 우선시 된대요. 그래서 맞았을 때 울림이나 이런 거보다 진짜 내가 힘 딱 줬을 때 이게 패는 느낌 있잖아요. 팍 찌그러지는 느낌. 그래서 타감이 미국채가 조금 더 쨍쨍하는 맛이 없고 퍽퍽 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클럽의 특성이 조금 더 둔탁한 그 타성이 있고 타감도 조금 더 손맛이 이렇게 딱 때려지는 손맛이 있는데 반면에 일본채는 깡깡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일본체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그 울리는 손에서도 좀 울려주는 소리, 깡깡 소리도 울리는 소리, 깡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대요. 많이 팔리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쳐봐도 만족도가 훨씬 더 있어요. 세게 치지 않아도 세게 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얇을수록 타감과 타성이 우리한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페이스 좀 얇은 거 주세요 하면은 웬만큼 다 이 만족도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선택하실 때 헤드페이스가 조금 얇은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신다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클럽 고민 있으신 거? 질문할 거 혹시 있으세요? 재밌으세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뒷중심 설계 아이언, 초중자, 근력이 없는 분, 컨택률이 좀 떨어지거나 연습량이 없으신 분, 혹은 탄도가 안 나오고 채공 시간이 많이 적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언더컷, 중공구조, KBT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KBT는 올커버인데 굳이 4개로 보자면 약간 상급자 쪽에 좀 속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중심 설계 아이언, 힘이 넘쳐나는 분, 컨택 능력 좋고 탄도 너무 높고 와이파이 구질인 분들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머슬백까지는 아니어도 뭐 KBT 백이나 뭐 욕심내면 머슬백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스윙 스피드가 95마일 이상인 남성분들만 이제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 생김새로 골라보기인데요. 드라이버 여러분 보통 우리 뭐 알고 있는 야마하,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뭐 텔러메이드, 뭐 그런 것들 다 2가지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기가 있었던 게 뭐가 있죠? 그 M 시리즈. 텔러메이드 M 시리즈 굉장히 히트 많이 쳤었잖아요. M2, M1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M2, M4, M6 이런 거는 계속 흥행을 하고 똑같이 출시되는 M1, M3, M5는 생각보다 많이 다뤄지지 않아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 사이에서. 왜 그렇냐면 이게 딥페이스와 샬로우 페이스의 차이예요. 말 그대로 딥페이스는 깊게 나왔어요.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그리고 샬로우 페이스는 위에서 봤을 때 뒤로 길고 이렇게 앞에 페이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지금 딥페이스부터 먼저 볼 건데요. 딥페이스가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골프채는 뒤로 밑으로 갈수록 뜨게 된다고, 중심 설계가.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짧아요. 딥페이스는. 왜? 똑같은 중량인데 상하로 두껍게 만드느라고 여기까지는 미처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짧으면 샬로우 페이스는 여기인데 딥페이스 여기면 이건 앞중심 설계겠죠. 당연히 무게중심이 조금 앞에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수록 위아래로 크다 보니까 아주 밑에 중심 설계가 돼 있다기보다는 위아래로 분산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 눌러치면 런이 많고 직진성이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구위가 구위가 이렇게 방방 날라가지고 막 바람 영향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힘을 쫙 몰아주면 쭉 치고 나가는 이런 딥페이스, 힘을 좀 더 실어주기에 적합하고요. 드로우 페이드 구질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클럽이에요. 왜냐면 힘이 막 분산되는 느낌이 아니라 딱 몰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연습량도 연습량이고, 이것들은 그래서 조금 힘이 있으시고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날리는 분들은 이런 딥페이스 선호하시지만, 대부분은 관용성이 좋고 좀 탄도가 많이 나가주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스 유형은 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모든 이런 클럽의 이론은 기호성이 다 넘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으면은 무조건 가는 게 골프채긴 한데, 그래도 일단 처음에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 있잖아요, 심. 이게 홍보가 많이 잘 돼가지고 심 드라이버가 굉장히 관용성이 좋고 멀리 때린다고 생각이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사실 딥페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심을 한번 쳐보실 때 심과 M4, M6 이런 거를 다 비교해서 한번 쳐보시는 게 좋아요. M 시리즈는 샬롯 페이스고 얘는 좀 딥페이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높죠. 근데 샬롯 페이스는 이렇게 보통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뒤 쭉 빠져 있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몽뚝한 것들은 딥페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가 바로 샬롯 페이스예요. 앞뒤로 긴 거죠. 여기에 지금 이 G400이요. 핑이 망해가던 핑을 다시 살려 일으킨 효자 클럽이에요. 이 G400부터 이제 상승세를 쭉쭉 타서 지금 410, 425죠? 425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존한 이때 딱 나왔을 때 당시 현존하는 모든 드라이버 중에 가장 저중심 뒷중심 설계였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요게 지금 텅스텐 요걸 달았잖아요. 요 납을. 요것 때문에 중량은 지키면서 뒤로 쭉 빼가지고 이제 공을 관용성 있게 멀리 쭉쭉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저중심 뒷중심 기준으로 1위 핑, 2위 모, 3 모 이게 아니었어요. 1, 2, 3, 4 이렇게 돼서 핑이 굉장히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브랜드 이미지가 확 올라간 상태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샬롯 페이스의 가장 전형이에요. 요 앞으로 쭉 이렇게 콩나물처럼 여기가 있고 이렇게 뒤로 많이 길어서 이게 쓰이고도 뒤에 하나 더 남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굉장히 길고 이 위아래로는 또 얇아가지고요. 뭐 말하기에는 뭐 바람의 저항이 들에서 스피드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정말 미미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샬롯 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뒷중심 설계, 저중심 설계로서 공을 조금 더 관용성 있게 띄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 골퍼 클럽 그리고 시니어, 프리미엄 클럽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샬롯이고 딥페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모든 골프채는 기능적으로만 선택하진 않아요. 샤넬백이 기능이 좋아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승차감보다는 하차감 이런 거 아시죠? 차는 탈 때보다 내릴 때 더 좋은 게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마제스티를 선택하시거나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비싸서 뜨는 건 아니고요. 모든 설계가 이렇게 프리미엄 클럽은 가장 편하게 칠 수 있게끔 적합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클럽을 치면 조금 편하고 조금 더 뜨는 것 같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의 클럽을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사시면 나만의 프리미엄 클럽을 세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쓰다가 말았는데 너무 브랜드 강사 같아가지고 그래서 스파이크 선택할 때 제가 이거 쓰다가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이게 녹화가 될 거가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브랜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생각보다 평발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발이 약간 이렇게 어디 하나가 길거나 어디 볼이 넓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에코 골프화가 아주 연해요. 그래서 발이 정상적이거나 혹은 칼발인 분들은 풋조이나 이런 에코 골프화가 잘 안 맞아요. 네. 다 보통 에코 골프화 좋고 세련되니까 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발이 아픈 분들은 선택하시라고 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접지력이 딱 잡아주는 골프화가 나은 것 같고 에코는 약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발 따라서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에코 골프화와 풋조이 골프화는 저는 볼이 넓거나 혹은 발이 늘 피로감이 좀 많은 분들은 추천드리지만 스윙을 좀 처음 배우신다 혹은 칼발이다 혹은 좀 몸에 힘이 좀 많이 경직되는 편이다 하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풋조이 골프화나 에코 골프화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에코골프화 같은 경우는 양옆에가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칼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화라고 하죠. 양쪽이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클래식한 람다라든지 아니면 뭐 풋조이에서도 클래식화가 나오죠. 그런 것들은 좀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무난하게 선택하신다면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가 확실히 신발을 많이 만들어 봐서 그런지 이 접지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가 좀 불안정하다던가 그런 분들은 딱 그냥 아디다스 밑창 넓은 거, 딱딱하고 밑창 넓은 거 딱 이제 착용을 좀 권하면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클럽하우스 가보면 이 양말만 신으면 슬라이스 잡힙니다. 이 양말만 신으면 비거리가 더 납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쓸데없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신어보면 접지가 많이 좋아지고 하체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나름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이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유익한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제가 마침 지금 드라이브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까 두 가지가 가니까 세 가지를 권하더라고요. 네. 캘러웨이 에픽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그 캘러웨이 에픽은 어느 종류에 속하는 건가요? 캘러웨이 에픽은 샬로우 같은데요. 예. 거기에 뭐 말빅이랑 에픽이랑 있는데요. 말빅보다는 에픽이 전 더 좋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클럽이에요. 근데 꼭 에픽을 사셔야 되겠어요? 제가 세 개를 제 느낌에서 제일 그게 무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에픽이 호불호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 에픽 사용하시고 또 프로들도 똑같이 에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체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뭐 모든 거엔 다 기호성이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 하나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제가 네. 제가 야마를 받고 있어서 스폰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야마 근데 굉장히 좋고요. 저는 야마 120을 쓰고 있고요.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이건 약간 제가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잭시오 만약에 예를 들면 잭시오가 지금까지도 그냥 입문자용 채로 늘 사랑을 받고 늘 1등이에요. 그리고 20년간 디자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샤넬백 클래식 캐비어 안 바뀌죠. 에르메스 버킨백 캘리백 몇십인 거 안 바뀌죠. 명품은 좀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잭시오가 20년간 디자인이 안 바뀌는데 늘 지금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고 뭐 딱지만 바뀌어요. 뭐 프라임 해서 그 잭시오 디자인이랑 느낌은 계속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잭시오 한번 써보시면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휘뚜루 마뚜루라고 언제 쳐도 그냥 나를 배신하지 않는 클럽이 이제 잭시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저는 에픽 괜찮은 것 같아요. 에픽은 사용률 1위, 판매율 1위를 찍었던 클럽이고 지금까지도 에픽은 계속 또 변하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투어 스테이지의 V300 지금도 나오고 테일러메이드 M2 시리즈 2015년에 나왔는데 19년이 다시 또 리뉴얼돼서 또 나오고 그래서 브랜드마다 스테디셀러는 늘 같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테디셀러를 먼저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질문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피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거요? 피팅. 피팅. 네. 그 피팅을 하는 시점이 네. 뭐 초등급, 상급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팅에 해야 될 시점과 네. 그다음에 이 피팅의 아이언과 드라이브, 우드 종류에 대한 이 타입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제가 가기 전에 명함을 드릴 테니까요.
명함으로 농담이에요. 아니 웃는 타이밍 안 웃어서 되게 미안해. 네, 일단 피팅이 뭐냐면 클럽이 다 있잖아요. 근데 클럽이 스타체라고 해가지고 기성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기성체에 다 다르겠죠. 지문만큼이나 모두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체와 내가 거의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내 몸에 피팅하듯이 피팅을 조금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제 초급자들은 자기의 스윙이 없잖아요. 자기 이렇게 스윙이 없잖아요. 이거 막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결과값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도 피팅이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가능하느냐, 요거부터 이제 출발이 돼서, 그러면 언제쯤 나한테 정밀 피팅을 해야 하느냐, 요건데요. 단순 피팅이랑 조금 복잡한 피팅이 있어요. 단순 피팅은 나의 신장, 팔의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헤드가 짧은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 잡으면 헤드 페이스가 앞에가 많이 떠가지고 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또 키가 너무 크신 분들은 너무 짧은 채 잡으면 뒤에가 이렇게 떠가지고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 피팅이라 그래요. 신장, 헤드 스피드에 따라서 플렉스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초반에 하시면 돼요. 그런 건 가셔서 5가지 정도 돼요. 그립 사이즈, 뭐 라이가, 뭐 스샤프트 텐션, 뭐 이런 게 있는 한 5가지 요소는 그냥 바로 채 사자마자 가셔서 피팅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복잡한 것들은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닌 분들은 되게 억울하실 텐데, 대부분은 선수처럼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밀 피팅으로서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 한국 여자 아마추어가 한국에서 그래도 여자 내셔널 타이틀을 걸고 경쟁하는 거에 배점도 가장 높고, 근데 거기에 베네핏은 일본의 그 메이저 프로 대회를 초청받아서, 한국 이제 대표로 초청받아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롱파스컵이 이제 처음으로 나간 그 일본 대회인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어요. 가서 막 보니까 막 그 폴라크리머 막 한참 쨍쨍할 때 있었고, 또 미야자토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대선수들이 많은데, 연습 분위기가 한국에는요, 일단 아빠가 인상을 빡 쓰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그리고 선수가 한 2개 정도 막 미스샷을 나면 막 초비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딱딱하고 굉장히 경직된 그 시합 전에 플레이를 막 이제 연습을 막 하는 모습을 그때 당시엔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일본이 인사도 밝게 하고 하이더 여러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참 특이하다, 여기 굉장히 좀 프리하네, 약간 일본의 스웩이 있네, 뭐지? 이랬는데 제 뒤에서 치던 어떤 선수가 잘 친대요. 랭킹도 높아요. 근데 전날 이제 공을 땅 치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아이언을. 막 꼬랑지가 막 팍팍 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쩌려고 그러지? 그런데 뭐 캐디랑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뭐 너무 여유만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어디 아픈가?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연습을 아빠랑 끝내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침 다 싸고 보니까 이 선수가 백 몇 개 치지도 않았는데 딱 그냥 가방 메고 어디로 가냐면 투어밴을 가요. 투어밴. 주차장에 투어밴이라고 해서 타이틀 리스트,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잭시오, 스릭슨 이런 데가 거기 안에서 피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싣고, 그 메이저 대회니까 거기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들이 좀 쳐보다가 내가 이게 5번 아이언이 꼬랑지가 작고 나, 그러면은 가가지고요, 2도 열어주세요 이래요. 내가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구질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냥 5번 아이언을 시합 전날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으로. 그러면은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내 몸을 늘 항상성 있게, 공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이고 나는 맨날 근사치로 맞춰야 되는데 난 로봇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 다리 장비를 꺾는 거죠. 열로 가해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골프 상식, 모든 골프의 스탠다드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면 그래, 이거 내가 체중 빠질 수도 있지. 잠도 못 자고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냥 조립해서 플렉스 바깥 끼고 나가는 거지. 맞죠? 그걸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됐었을까. 당연히 여름에는 살 빠지고 겨울에는 살찌는 게 맞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피팅은 프로들이 더 필요해요? 아마추어들이 더 필요해요? 아마추어 골퍼들이 더 필요하죠. 왜? 연습량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초보자니까 12도 써야 되고 조금 쳤으니까 그리고 힘 좋으니까 9.5도 써야 되고 아니에요. 내 구질이 기준이에요. 구질이. 내 구질이 비가 와서 런이 요즘 골프장이 없으니까 조금 더 멀리 치는 채공 시간이 필요하면 요즘은 다 그냥 단순 피팅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추도 바꿔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제 클럽이 다 피팅 클럽으로 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10.5도로 만들어서 치고 9.5도짜리를 조립해가지고 10.5도로 바꿔서 치고 또 바람이 불고 막 그런데 컨트롤샷 우리 연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바람 부는 날은 또 바꿔 껴가지고 9.5도를 9도로도 만들어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이러면서 내가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은 생활 피팅이죠. 이제 피팅을 이용해서 클럽을 좀 변하게 하면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회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14개의 클럽을 18개, 20개의 클럽의 경우로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막 이렇게 분리했다가 꼈다가 이제 다 되죠. 다 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라이버가 지금 집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 10분 좀 이용하셔서 골프장에서도 계속 스윙을 잡아 나갈 수는 없어요. 스윙은 골프 전반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한 일부분이고 그 외의 것들이 정말 다채롭게 많기 때문에 그런 피팅을 조금 더 이 골프에 녹여 보신다면은 내가 쉽게 커버할 수 없던 것들이 그냥 금방금방 커버가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스코어 메이킹입니다. 스코어 메이킹 이 부분은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밌게 들으실 것 같고 아닌 분들은 좀 보시면 흥미를 돋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코어 메이킹은 제가 늘 좀 강조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스윙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한 스윙도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쁘게 치는 게 아니라 스코어를 잘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산으로 가면 어떻게 쳐도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그게 골프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냐? 연습한다? 잘 친다? 타수를 지킨다. 되게 어이없지만 1번보다 2번보다 3번이 조금 더 이 스코어링에 좀 맞는 정답일 것 같아요. 그냥 타수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용어로 존버하면 싱글 쳐요. 네, 진짜로 연습하고 막 잘 치려고 하고 하면서 뭔가 자꾸 덧대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타수를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냥 골프인 것 같아요. 너무 이거를 막 지르고 막 딱 뛰어서 붙이고 이렇게 골프는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더라고요. 되게 찌질해요. 저희 막 하면서 제발 들어가라, 제발 나가지 마라 이러면서 치는 거지. 네, 그래서 네, 타수를 지키는 게 조금 더 골프의 본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 메이킹은 스윙과 샷은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윙 이퀄 샷이 아니에요. 그냥 스윙은 스윙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골프 채널에 그 고경문 골프 최강전, 그쵸? 친구야! 학교 가서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분들이 제가 방송 이야기 조금 해보면 거기가요.
잘 치시는 거죠. 76, 75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 중계 보면은. 근데 그 절대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사적으로 만나잖아요. 진짜 뼈도 못 추려요. 수원 CC 뭐 챔피언이 뭐 6언더 이렇게 치니까 은퇴 선수가 가서 6언더 쳐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본전도 못 찾고 오잖아요. 정말 실력자인데요. 왜 거기서 75타 치는 줄 아세요? 카메라 다 세팅할게요. 그러고 이제 막 이제 루틴하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치지 마세요 이래요. 앞에 엠스멘트 치고 들어가서 공발로 공을 또 저쪽에서 치면은 걔를 땅 치면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그 감독님이 따로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특수 PD님이에요. 그 아무나 그 공팔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중계팀. 그런 분들이 한 분밖에 안 와요. 왜? 그분은 되게 귀하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분이 치고 세컨지점 가서 여기다 오면 세컨지점 가서 그분들이 이제 치는 거 받고 또 이분들이 걸어가서 치면 이제 세컨지점에 오기 전에 서드지점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산발이 설치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6홀 도는데 3시간 걸려요. 그래서 9홀밖에 못 하는 거예요. 18홀 치면 너무 좋겠는데 9홀밖에 못 해요. 그 이벤트 경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75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 전반은 본인들이 다 쳐서 2분, 원언더 막 이렇게 오세요. 후반에 막 5, 5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실제로는 훨씬 더 잘 치는데 TV로 보면 아시겠지만 스윙이 아주 프로폼은 아니에요. 본인들만의 그 체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골프는 스윙보다는 샷이에요. 제 생각에는. 샷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샷 기준으로. 스윙이 왜 좋아야 돼요? 그냥 18홀씩 4일 쳐야 되니까 저희는. 그리고 그 라운드를 1년에 20번 넘게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스윙이 좋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뒷땅과 타핑, 터치에 관련된 거고 슬라이스와 훅, 이건 구질에 관련된 건데 이거 뒷땅과 타핑이 없고 훅 슬라이스가 없으면 어떨까요? 꽤 잘 치겠죠? 네, 거기에 하나 약간 극약 처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1회부터 10회까지 저한테 레슨권을 끊고 받는 회원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뭐 하긴 하겠지만 이게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필드 가서 극약 처방으로 쓸 수 있는 약간 약을 파는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 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 먹혀요. 네, 이게 뒷땅과 타핑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오늘 희한하게 뒷땅 난다. 아니면 오늘 희한하게 타핑 난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낮은 허리각과 낮은 손목각은 타핑의 확률이 좀 떨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제가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채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핸드폰으로 할게요. 이게 인사하면은 이게 이렇게 인사되잖아요. 더 인사가 이렇게 되면은 더 되는 거잖아요. 인사 각도가 깊을수록 그러니까 허리각이 더 이렇게 낮아질수록 그리고 손목의 각이 이렇게 좀 서 있죠. 이렇게 되면 낮아져 있죠. 이렇게 낮아질수록 타핑의 확률이 줄어요. 타핑이 너무 난다 이러면은 지금처럼 많이 숙이시고 많이 눌러서 치세요. 그럼 타핑이 100개 치면은 타핑의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뒷땅이 많이 나지. 네, 뭐 당연하겠죠. 이게 눌러서 치니까. 그래서 지면에 조금 더 가깝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높은 허리각과 높은 손목각은 뒷땅의 확률이 떨어져요. 뒷땅이 계속 난다 이러면 많이 서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세우고 그러면은 뒷땅의 확률보다는 타핑 확률이 더 많아져요. 네. 이거를 그러면 난 뒷땅만 치고 타핑 치고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디보트에 들어갔다. 디보트에 들어가면 모래가 차져 있는 디보트도 있지만 모래가 없는데 공이 빠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좀 깊게 쳐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이렇게 손목을 높이 하면은 타핑을 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통 디보트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 공이 들어가면 더 그 디보트보다 더 세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파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낮은 손목각과 낮은 허리각으로서 이 공을 꽉 치는 거죠. 반대로 벙커예요. 벙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페어웨이 벙커다. 이러면은 모래를 치면은 좀 공이 많이 안 나가죠. 채가 많이 잡히고 마찰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만 좀 깔끔하게 걷어치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높은 허리각 서서 손목도 세워서 무릎도 다 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러면 탑핑이 금방 나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용하시면 극약 처방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플레이에 조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러프에 공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다. 이러면은 잔디가 빽빽해서 안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클럽을 휘두르면 공 밑으로 클럽이 쑥 빠지면서 공이 많이 안 나가죠. 그럴 때도 높은 허리가 높은 손목각 서서 무릎 다 펴서 서서 공만 땅 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좀 수거 외우듯이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외워두시면 필드에서 나름 또 생각이 그때그때 난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좋아요. 이렇게 찍어두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거는 훅이 심하게 낼 땐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하고 슬라이스가 심할 때는 팔로스루를 길게 하면 돼요. 그러면 좀 0점 조준이 된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네 프로, 동네 아주 순장님 같은 프로님이 계셨어요. 방다소리 뭐 골프 안 치고 어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분들을 막 피해 다녔는데 아버지가 자꾸 그분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레슨을 하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성심성의껏 가르쳐도 필드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회원님 맨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젠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훈장님이 훅 심하게 날 때는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하고 슬라이스를 심을 때는 팔로스를 길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이게 뭐 마법이냐 뭐냐 이랬는데 일리가 있어요. 나름 뭐냐면 이게 어쨌든 헤드 페이스가 백스윙 때는 이렇게 열렸다가 왜냐면 회전이 일어나니까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열렸다가 임팩트 때 스퀘어로 맞고 팔로스루 때 이렇게 닫아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백스윙 때는 손바닥이 보이고 헤드 페이스 칠 때는 또 손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렸다가 닫히는 각 중에 스퀘어로 임팩트에 딱 돼야 되는 스포츠인데 지금 훅이 심하게 날 때는 뭐예요? 훅은 이렇게 쭉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지는 게 훅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꼬부라지는 게 훅, 오른쪽으로 밀리는 게 슬라이스라고 봤을 때 헤드 페이스가 어떻게 쳤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 임팩트 때 다쳐맞는 거잖아요. 그쵸? 임팩트 때 다쳐가지고 이제 스핀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테이크어웨이를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오픈 각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어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리 있다. 테이크어웨이를 조금 더 길게 하면서 헤드 페이스가 충분히 열렸다가 닫혀주면 타이밍적으로 닫혀맞던 게 약간 스퀘어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약간 열리는구나를 제가 보면서 이것들을 좀 설명하곤 하는데 필드 레슨에서 근데 꽤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막 확 급하게 들면은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데 앞이든 뒤든 조금 길게 빠지면은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금방 타이밍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훅이 날 땐 어디를? 백스윙을 조금 더 길게 빼는 거예요. 오픈 각이 되게. 근데 길게 빼면서 헤드 이렇게 닫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짱 부르묵이에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하더라도 오픈 페이스를 가지고 가면서 길게 하시면 임팩트 때 조금 더 0점 조준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오늘따라 특히 더. 그러면은 팔로스루를 조금 더 길게 하면 좋아요. 근데 팔로스루도 역시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열렸다가 맞고 닫아지는 각에 이렇게 길게 되면 열려맞던 게 조금 더 닫아지는 그
클로스 되는 각이 조금 더 그 구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닫아 맞아서 좋은 건데, 이거를 슬라이스가 심한데 길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열면은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어드레스 기준, 백스윙은 오픈, 페이스 기준으로 오픈 각, 임팩트 후에는 닫힌 각, 클로스 각으로 얘가 들어갈 때 조금 그 구역의 확장이 구질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 또한 그때그때 실전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극약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토다운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다운 현상? 이게 클럽이 헤드 페이스에 이렇게 골프채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샤프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관성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속이 가해지면 이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그 관성이 생겨요. 빠져나가려는 힘 때문에 이 앞에가 슉 하고 도는 거예요. 보통 팔로스로 보면 헤드가 막 확확 돌죠. 이렇게 확확. 근데 그것들을 조금 이용하시면, 물론 이제 상급의 골프는 그거를 좀 제어하는 데 있어요. 그거를 제어하고 내 몸 앞에서 팔을 가둬서 이 클럽 페이스랑 내 몸과 내 팔이 같이 돌아 나가는 게 요즘의 골프고, 그것들이 조금 더 방향성과 직진성과 항상성에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슬라이스가 심한 때는 토다운 현상의 그 관성을 이용하면서 릴리스를 조금 더 던져주시면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이 임팩트를 돌릴 때 타이밍을 잘 보고 계시다가 헤드 페이스가 갑자기 확확 닫히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던져주시면 그 악성 슬라이스 나서 힘들었던 분들은 많이 잡혀요. 그래서 토다운 현상이 어디쯤 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연습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그걸 늘상 하시면 또 안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병옥 프로의 옥스윙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는 그분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렇게 치다가는 진짜 손목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비거리면, 그리고 너무 악성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은 그런 류의 제가 지금 말한 그 토다운 현상을 10분 이용한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서 고쳐보신다면 아마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티샷을 할 때 왼쪽을 넓게 쓴다. 이게 이제 스코어 메이킹 하는 또 팁 중에 하나로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티샷을 할 때라고 한 거는 그림을 이거밖에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이 어드레스를 하면 왼쪽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지금 그냥 시선으로 보세요. 지금 요런 코스가 더 편하세요? 아니면 이런 코스가 더 편하세요? 1번? 2번? 2번! 그쵸? 맞아요. 2번이 이게 좀 시야가 편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티샷을 할 때 무조건 이런 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마 공략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쪽이 바짝 서서 치잖아요. 굳이 이렇게 될 거면 저기 오른쪽 끝에 가서 치시면 조금 왼쪽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시야를 조금 더 트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티샷을 할 때는 무조건 왼쪽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쓰는 각도를 잘 찾으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게 몇 미터로 아주 많이 트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쪽을 조금 더 확보하고 친다는 그 마음의 안정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겨냥도 좀 되고 열고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넓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바짝 붙여서 저기를 치시면 순간적으로 이쪽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확 들고 맞고 막 이런 심리적으로 이쪽이 좀 다 이렇게 샥 시원하게 못 돌고 얘를 확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가속이 훅 가속으로 붙으면서 헤드 페이스가 확 닫히면서 정말 큰 훅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조금 더 가두고 치는 것보단 이렇게 왼쪽을 열어두고 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에이밍은 늘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눈이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자꾸 편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오른쪽을 한 20m 정도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치는 이런 유형이 제 생각에는 75% 이상이에요. 정말로 이거를 좀 고쳐내 보시면은 헤드 페이스 기준으로 먼저 헤드를 딱 대고 거기에 스탠스를 서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오른쪽으로 자꾸 도는 이런 편중된 시각이 조금 더 잡히거든요. 근데 늘 스탠스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드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가가지고 스탠스 먼저 서고 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한 70%도 아니에요. 거의 85% 이상이 다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먼저 기준해서 헤드를 저기 타겟 방향에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스탠스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기준으로 서시면은 이런 오류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티박스에서도 자꾸 이렇게 넓은 운동장 같은 왼쪽을 두고 자꾸 오른쪽으로 도는 분들 유난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헤드 먼저 놓는 기준을 삼아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가장 스코어를 줄이는 거에 팁이거든요, 사실. 스윙보다. 우리 스윙 계속 하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근데 프로들도 스윙은 계속 생각해요. 근데 스윙은 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라면 필드에서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에이밍. 암만 여기서 빨랫줄로 쳐도 가서 20m 오른쪽 보고 치면 맨날 돌려친단 말이에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쵸? 지갑도 힘들고. 근데 네,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지루해요. 이게 맨날 그걸 치면 진짜 너무 지루해가지고 조금 소소한 내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숏게임이 또 그렇게 중요하고요. 퍼터도 정말 중요해서 뭐 프로라이, 아마라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로는 뭐 많이 보고 아마추어는 적게 보서 프로라이, 아마라이가 아니라 그 홀의 유효 면적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고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면 제가 6월 달에 불로원 상주에서 여름 캠프를 열어요. 오시면 저한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불로원 상주 여기서 먼가요? 상주가 멀어요? 가깝죠? 멀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스코어 메이킹 5번째 꿀팁인데요. 컨시드는 좀 꼭 받으세요. 자꾸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부채감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컨시드가요. 이제 치지 않더라도 상대편이 한 1.5m, 홀과 내 공이 한 1.5m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은 성공률이 한 5대5 정도 되거나 5대5 미만일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상대방이 이거는 넣은 걸로 쳐줄게, 한타로 칠게, 안 치고 그냥 너 이제 공 들고 홀 아웃해, 요거를 이제 오케이 컨시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컨시드를 치면 끝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상대의 의지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NO 할 수 없어요. 오케이 하면 홀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부채감을 좀 덜으시라고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끝났는데요. 골프 지금 스코어 메이킹에 대해서 또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 조금 필드에서 어렵더라. 네,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건 뭐 답이 그냥 나와 있네.
이게 패키지였는데 답이 이미 오픈이 됐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컬러공과 하얀공은 크기가 같지만 시각적으로는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볼이 유리할까? 하얀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비되는 그것 때문에, 대비법 때문에 그런데요. 컬러공 쓰시잖아요. 가을에 빨간공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아요. 여름에 노란공이나 파란공 쓰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캐디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그 볼빅에 파란 공이 있어요. 블루. 옐로우나 이런 거 말고 블루 색깔. 언니들이 그걸 딱 꺼내면 막 긴장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파란 공은 날아가는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왜? 하늘 파란색이니까. 떨어져도 파란색 계열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공을 정말로 똑바로 치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그걸 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얀 공은 시각적으로 제가 다뤄봐도 시각적으로 하얀 공이 조금 더 유리해요. 예, 날아가는 것도 잘 보이지만 대비가 확실히 잘 돼서 롤이 잘 보여요. 이 프로들 이제 보면은 우리 왜 배울 때 스트로크, 퍼터할 때 스트로크 보시죠? 그다음 웨지샷 해도 웨지의 어디 거리감 보시죠? 거리 어디 떨어졌나 이런 게.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발전이 되려면 롤을 보셔야 돼요. 롤. 딤플이 굴러가는 거를 보면 보여요. 안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굴렀나 하시는 거고요. 프로들이 보통 스트로크 되게 세게 나간 것 같은데 중계 보면 오 세다 하는데 그냥 쓰죠. 롤이 좋아서예요. 네. 그래서 그 연습하실 때요. 끝까지 보세요. 그 롤이 어떻게 가나. 이 롤이 이렇게 옆으로 자꾸 사이드 스핀 먹어 가나 아니 앞으로 잘 굴러가나를 관찰하시면 제 생각에는 세네타는 진짜 금방 줄을 거예요. 다가오는 정보량이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골프 연습을 1시간을 똑같이 해도 정말 그 발전이 빠른 연습이 있고요. 발전이 굉장히 더딘 연습이 있거든요. 특히 숏게임 할 때. 숏게임, 골프에 다 하나지만 특히 숏게임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저기 넣겠다. 설정. 그 다음에 샷으로서 땅! 수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싹 받아야 돼요. 내가 이게 미스샷이든 굿샷이든. 그래야지 한 사이클 딱 돌았을 때 내가 이렇게 목표하고 이렇게 샷을 했는데 저런 결과가 왔구나. 그게 딱 근육에 메모리얼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1시간에 공 250개 친다 하면 그거 충분히 못 봤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두더지 잡기처럼. 근데 그러면은 몸에 많이 남지를 않아요. 물론 속은 시원하지만 내 몸에 정확하게 정보가 탁 입력이 되려면 목표에 대한 설정 그리고 수행 그리고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수행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공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더 심한 경우는 귀로 들으래. 땡그랑 소리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론 이걸 왜 하라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이 코어의 힘을 잡아서 상체를 비틀어서 어깨 락킹으로 스트로크를 해내지 못하면 대부분은 하체가 흔들리고 치고 나서 시선을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사물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울어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초보 혹은 넥턴의 그 개념을 아직 못 배웠다면 치고 나서 굴러가는 공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면에서 어떻게 봐요? 정면에서 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거 헤드업이죠. 나는 그냥 공을 바라봤을 뿐인데. 네. 그래서 프로들이 머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머리 받고 치라고. 근데 그거는 초보에 상체가 너무 많이 흔들릴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볼 때 이제 처음에 조금 하는 거고요. 싱글도 못 치는 동네 오빠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야의 고수 소수가 하는 이야기고 프로들은 보통 넥턴을 이용해서 공을 많이 봐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하얀 공을 이제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문제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게 산으로 맨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숏게임이 잘 되려면 딤플을 계속 보고 눈에 계속 읽으려고 정보 전달 계속 입력하려고 하셔야지만 이런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1시간을 해도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고 라운드를 해도 1, 2, 3, 5를 똑같이 쳐도 빨리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컬러 공들은 대부분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프로들이 노란 공을 안 치나 봐요. 보통 탑 프로들 노란 공 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죠. 맞아요. 아마 그랬으면은 핑크볼도 나왔을 거고 파란볼도 나왔을 거고 색소만 타면 끝인데 안 쓰잖아요 프로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해저드에 볼이 들어갔을 때 구제 방법 5가지 인데요. 이거는 읽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내가 친 공이 어제 꽃을 심어놓은 화단에 들어갔다. 처리 방법은 1번 꽃은 불쌍하나 룰은 룰 그대로 친다. 2번 꽃이 망가지니 드롭을 하고 친다. 몇 번일까요? 1번. 뭘까? 2번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년생이냐 1년생이냐의 차이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룰북에 있어요. 다년생인 거는 그 자연의 일부로 이제 인정이 돼서 코스예요. 그래서 다년생 꽃나무 화단이다, 진달래 화단이다 이런 거는 페널티 먹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1년생 화단이다. 그냥 이게 시즌마다 이렇게 바뀌는 화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꽃이 거기는 구제구역이래요. 신기하죠?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꽃이 망가진 드로프 친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다 뛰어넘는 거는 로컬 룰인 거 아시죠? 자, 동반자와 룰을 가지고 분쟁이 생긴다면 어느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 1번 RNA가 개정한 최신판 룰북을 꺼낸다. 왜요? 왜? 프로들은 다 이거 룰북 하나씩 넣고 다니긴 합니다. 자, 2번 캐디에게 물어본다. 캐디한테 물어본다. 또 1번 있으세요? 1번인 것 같으세요? 2번이에요. 재밌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RNA 영국 어소시에이션인가? 에서 개정한 최신판 룰북 이거는요. 여기 그 프로들이 이제 프로가 아니야. 모든 토너먼트에 기준되는 룰은 어쨌든 RNA 우선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건 로컬 룰이에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정한 법칙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OBT가 있어서 OBT에서 쳐야 되는데 나는 저기 가기 싫으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모든 룰을 다 뛰어넘는 것들이 그 골프장의 로컬 룰이에요. 그 골프장은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별, 그다음 지역별 특성이 다 살아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룰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제주 나인브릿지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라운드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정말 벙커랑 모래의 경계가 이렇게 하면 칼에 베일 것 같이 너무 잘 딱 깎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애가 탁 된 거예요. 그 벽에. 그래서 영광이다. 뭔지 아시죠? 거기서 치려면 그거를 막 발을 묻어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하면 안 된대요. 로컬 룰이라는 거예요. 빼고 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캐디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티박스의 색깔별 용도 5가지. 이거는 이제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요. 레드, 옐로우, 화이트, 블루, 블랙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보통 화이트 많이 치시죠? 근데 블루로 올라가라. 너 거리 많이 나니까 블루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 이제 미드 아마죠. 미드 아마. 로우 핸디캐퍼 75타 이하로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통 블루에서 치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뭐 장타에 상관없이 화이트를 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 진행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시면 알고 계시면 이제 동반자들 추천을 할 때 티박스 추천을 할 때도 좋으니까 여자 골퍼는 거리가 많이 나도 미드 아마여도 다 레드가 권장사항이에요. 네, 화이트에서 치는 거는 여자 프로 선수가 이제 화이트에서 많이 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 요즘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필드 플레이 할 때, 특히 퍼터 플레이 할 때 그린에서 핀 각 다 꽂고 치게 되어 있죠. 꽂고 쳐도 되는 거지. 빼도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어프로치를 할 때 꽂고 치는 게 칩인 확률이 좋을까? 빼고 치는 게 칩인 확률이 좋을까를 연구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PGA 그 경기를 따라다니면서 100m 이내에 적중률, 파세이브율이 우승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넣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맨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맨날 그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꽂고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 빼고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 칩인 확률이 높을 때 빼고요? 꽂고 플레이하는 게 좋아요. 네, 신기하죠. 저는 퍼터는 뭐 꽂든 빼든 스피드가 맞으니까 뭐 꽂아도 빼도 그냥 괜찮겠다 싶었는데 보통 롱퍼트 하다가 핀 맞고 나오는 경우 요즘 많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핀이면 당연히 빼고 플레이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꽂고 플레이하는 게 더 칩인 확률이 높대요. 왜냐면 홀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 명확한 타깃이 설정이 되는 게 더 주요하기 때문에 꽂고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핀 하신다고 이제 뭐 핀 빼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핀 다 꽂고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려고 손든 거 아니세요? 아니었나? 자, 이렇게 해서 8시 21분이 됐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9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나는 평소에 골프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 스윙 고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전문 분야가 사실 레슨인데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의 주특기인 레슨을 다 못 보여드려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런 거 레슨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나만의 특별한 고민이 있다 하는 것들도 저랑 나누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드라이브 킹 410을 쓰고 있는데 네. SR을 쓰다가 최근에 이제 RT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푸시가 좀 간혹 좀 이렇게 거리대로 힘을 좀 푸시가 나는데 그거 뭐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게 플렉스가 좀 낭창거리는 느낌이 나세요? 예, 약간요. 그렇다면은 SR로 바꾸셔야죠, 당연히. 이제 SR 쓰다가 네. 이제 힘이 들어서 RT로 좀 바꿨는데 거리도 SR이 더 안 나가잖아요. 어렵도다. 네. 푸시만 안 나면은 RT가 지금 거리가 더 나거든요. 물론 플렉스가 이렇게 좋은 것들, 이게 낭창가창 하는 것들은 잘 치면 그 탄성이 잘 이용이 되면 물론 잘 많이 나가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너무 큰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마일수 재보셨어요? 몇 마일 나오는지? 아니, 그건 안 재보셨어요?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골프 클럽이 바꾸면 일단 일시적으로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0점 조준이 잘 안 돼서. 근데 이제 너무 나한테 오버스펙을 쓰시던 분들은 팔로 세게 보라기보단 갖다가 몸으로 끌어당겨서 치게 돼요. 그래서 되게 급해지는 거거든요. 손이 빨리 들어가지 않고 만만한 클럽이 아닌 걸 잡고 칠 때는 갖다가 몸을 막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은 몸은 달려나가는데 클럽이 이렇게 뒤따라 나오면서 이제 뒤로 많이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돌려왔기 때문에
버거웠던 건데 약한 거를 잡으면 그게 조금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을 잡고 클럽을 조금 더 빨리 좀 약간의 스냅을 이용해서 좀 닫아 때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도 안 잡히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고탄성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카본이 무른 게 있고 단단한 게 있는데요. 단단한 거는 무른 거는 40톤 롤로 말고 단단한 카본은 80톤으로 말아요. 그게 고탄성이에요. 단단한 거. 그래서 중량은 가벼워지는데 플렉스는 세요. 그러니까 저항값이 10g 정도 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50g대를 썼던 골퍼인데 고탄성을 쓰면 40g대를 써도 나의 플렉스, 흔들리는 그 플렉스를 맞춰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탄성을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SR을 쓰면 너무 무겁고 R을 쓰면 너무 밀리고 이런다면 R로 고탄성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을까, 피팅적으로만 생각이 되면. 근데 제 생각에는 스윙을 보진 않았지만 몸이 빨라서 클럽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보면 피니시가 제일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임팩트 딱 치고 나서 피니시가 그만큼 이렇게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팩트는 사실 우리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 일관성 있게 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피니쉬는 이렇게 피니쉬를 딱 서면은 이거는 마침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거를 마침표를 그러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피니쉬만 잘 서보겠다 해도 타이밍적으로 꽤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반증해요. 이게 저는 요즘 풀업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풀업이 뭐냐면 똑같은 피니쉬를 서도 지금처럼 제가 어깨를 쫙 열고 딱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코어 힘 딱 잡고 딱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좀 딱 정렬되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풀업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웃겼어. 그쵸? 이렇게 늘어지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내 오른쪽 왼쪽 고관절에 내 몸이 다 지탱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느낌의 피니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니쉬를 버티고 서냐 안 버티고 서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 축회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축이 반듯하고 꼿꼿하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니쉬가 보통 무너진다 이러면 축 회전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스윙의 개념은 몸이 구심을 잡고 클럽이 원심력을 받아서 휙 넘어가는 게 이제 축의 회전으로 일어나는 운동인데 구심점 자체가 이 축 자체가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휘청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심력이 탄력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쵸? 이 공은 고정값인데 나의 축이 딱 서져 있어야지 내려칠 때 그 원심력을 받아서 쫙 탄력 있게 나가는 아이언이 아주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갈 텐데 임팩트 때 이미 내 몸이 이렇게 막 마음이 앞서서 다 달려나가고 있어요. 클럽이랑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져. 그러면은 축 회전의 개념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신다면 당연히 피니쉬는 아주 이를 악물고 서볼만 해요. 네. 축 회전의 그 기능을 끌어올리기에는 피니쉬를 버티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그룹 레슨을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사업장을 열어서 한지 아카데미 열고 제가 한지는 4년 정도 됐고 4년 정도 됐고 사업장을 열고 이제 아카데미 골프장을 한 지가 좀 또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클래스를 열어요. 단체 클래스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서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피니쉬를 안 서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서로 막 힘을 꽉 주고 서는데, 그만큼 저는 굉장히 피니쉬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축이 무너지지 않게. 반듯하게 서고, 그 다음에 귀랑 어깨랑 멀리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팔이 보통 이렇게 어깨가 힘이 많이 빠져야 된다고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어깨에 빠지는데 3년. 아니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어깨에 힘을 못 줘서 힘이 들어가는 거지 힘을 못 빼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실 거예요. 어깨에 힘을 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힘 빼려고 하는데 자꾸 힘 들어가죠. 힘을 줘서 끌어내리세요. 이게 임팩트, 어드레스, 백스윙, 임팩트, 피니시까지 어깨랑 귀는 늘 멀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런 느낌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자 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어깨를 귀로 올려보세요. 쭉 뒤로 넘겨서 롤링 쭉,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끌어내리세요. 밑으로 쭉 끌어내리시고 중지가 바닥을 향해 쭉 뽑아낼 수 있도록까지 해보시고 정수리 하늘로 더 한번 쭉쭉쭉쭉 빼보세요. 이러면은 코어에도 힘 들어가고 갈비뼈도 조금 오그라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등에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잠긴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깨는 힘을 줘서 밑으로 끌어내려야지 내려가지 이 느낌이 전혀 없으시면 자꾸 얘가 분리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들썩들썩. 그러니까 힘을 줘서 내리셔야지만 어깨가 들썩이지 않고 예쁘고 간결하고 축이 반듯한 피니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고 권해요. 어깨, 귀, 뒤 넘겨서 밑으로 쭉 끌어내리시고 서서 인사. 무릎 툭, 발바닥 아치 앞에 체중. 딱 이렇게 하면은 아주 고든 자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거. 엉덩이가 빠져서 어드레스 때 손과 나의 몸에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서 자 했어요? 자 인사하면은 다 이렇게 그쵸? 그럼 팔이 몸에서 많이 분리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 따로 팔 따로가. 네, 그래서 늘 이거를 어깨랑 귀랑 멀리 떨어뜨리고 정수리를 쭉 뽑아 올려서 나의 축을 늘 반듯하게 유지하시는 것부터가 골프 스윙을 좋게 만드는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레슨 이렇게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모든 운동은 왼손잡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자꾸 안 돌아서 네. 왼쪽으로 훅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쳤을 때 좀 많이 그립 악력이라든지 아니면 스윙 피니시 패턴을 전환 동작이라고 네. 그런 분이 안 계시죠? 많으시고요. 제가 그 방프로 채널 치면은 유튜브에 그 주제로 달아놓은 게 있어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칠 때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과 보완법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오른손으로 쳐야 되나요? 왼손으로 쳐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골프는. 그리고 굳이 써야 된다면 주손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힘 빼고 왼손으로 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오른손 스윙을 한다고 왼손에 힘을 빼고 오른손에 반대로 힘을 줘야 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주손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생활은 다 주손으로 하잖아요. 훨씬 더 파워풀하고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얘만큼 똑똑한 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신 몸이 잘 캐리를 해야 손이 단독 훈련을 안 하고 자, 그 왼손잡이 골퍼들은 이게 릴리스의 민첩성이 이 릴리스의 민첩성은 오른손에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몸으로 다 가둬가지고 바디 턴으로 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마지막에 한 방울 MS를 탁 치는 게 바로 오른손 손목의 스냅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참 어려워요. 근데 왼손잡이는 이 클럽을 아웃으로 던지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히려 이것들을 약간 아웃 인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뿌려내는 게 아니라 회전 방향으로 나의 왼팔을 빠르게 접어서 돌리는 게 훨씬 더 구질에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투 아웃으로 멀리 이렇게 궤도가 몸이랑 이렇게 벌어지면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오른쪽 손에 롤링이 필요한데 왼손은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 스윙을 할 때 마지막에 탁 그 감칠맛을 내는 오른손 손목의 스냅이 왼손으로는 부족하죠. 이렇게 제끼는 거니까. 이렇게 감는 건 잘하실 텐데 이렇게 제끼는 거니까 힘들기 때문에 인투 아웃의 드로우를 더 부각시키려고 하실수록 오히려 그걸 못 닫아서 자꾸 푸시볼이 나니까요. 이 나의 이두 안쪽 팔뚝을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잡고 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내 몸에 최대한 붙여서 원심력을 여기 안에서 가둬줘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약점을 자꾸 보완하는 그 키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사실 엄청 타고난 관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남 말 안 듣고 저만 말할 수 있잖아요. 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정말 뿌리 깊은 경상일보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말하다가 또 흥이 올라가지고 막 먼 산도 가고 다시 왔다가 이 산도 갔다 저 산도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또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가요? 네네. 드라이브 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저 230m요. 130m요?